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네,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와 600회다. 와 어색하다. 어쩜 그렇게 어색하게 와 하시는지. 600회잖아요. 네. 자 600회를 맞아서 청취자 600분께 좋은 방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웃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양이가 표지에 떡하니 나와 있는 김혜진의 신작 장편 소설 경청을 이번 주에 읽어보고 있는데요. 그 지난번에 그 경청의 주인공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고난의 내용은 책에 혹은 소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의 아주 일부입니다. 대체로 그 이 소설에서 이제 할애되고 있는 시간은 고양이 잡기죠. 고양이 네, 잡기. 고양이와의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은 과연 누구 책임인가, 이러한 이 주인공이 겪고 있는 고난의 크기와 이 주인공이 혹시 했을지도 모르는 실수의 크기는 어느 정도 비례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주인공이 가끔씩 여러 사람한테 쓰고 있는 이메일 내용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유추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한 흐름이라면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식당에서 이제 더 이상 오지 말아요, 뭐 요런 식의 해고 그런 것들, 뭐 그런 게 이제 한 축이라면, 고양이가 등장하고 세이라고 하는 이제 10살 정도 되는 여학생, 네. 중학생이든가 아니요, 초등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생인데 덩치가 좀 커서 맞아 중학생처럼 처음에는 보이는 중학생처럼 보이는 세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여학생하고 이 여주인공이 함께 고양이를 만나는 돌본다고 그러니까, 하기도 약간 좀 애매한, 그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길고양이를 이제 구조하려고 근데 구조하려면 잡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고양이가 이렇게 덥석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잡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죠. 그 고양이 이름이 순무라고 네. 하는 고양이인데요. 길고양인데 이름은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그 여학생 세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혹은 좀 네. 길고양이를 돌보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순무는 지가 순무인지도 모르고 그쵸. 순무야라고 부른다고 돌아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이제 본인의 뭐 억울한 심정, 그리고 뭐 약간의 죄책감, 영문 모름, 이런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누군가에게 붙이지 못할 편지를 쓰다가 답답한 마음에 밤 산책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밤 산책을 나갔을 때 종종 굉장히 아파 보이고, 그리고 또 약간 불쌍해 보여서 마치 자기 신생이랑 비슷해 본 것 같은 길고양이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길고양이가 너무 아파 보이고 너무 자기 신세랑 비슷하게 안쓰러워 보여서 쟤한테 뭔가를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때 그 고양이에 대해서 이미 자기보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세이라고 하는 아이와 조우를 하게 되는 거죠. 뭘까요? 뭐 걔 이름은 순무예요. 그리고 아줌마 그 길고양이한테 그런 거 함부로 먹이면 안 돼요. 쟤는 뭘 좋아해요? 네, 쟤는 뭘 좋아해요. 이제 이러면서 고양이, 순무,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세이, 그리고 주인공 간의 이 삼각 유대관계, 삼각 고양이의 사랑을 크니까. 고양이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싸우는 실제로 약간 그렇습니다. 삼각관계입니까? 삼각의 그 관계가 만들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축은 이제 편지를 쓰는 현실에서의 이 임혜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하는 유일한 어떤 행위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뭐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고민도 하기는 하죠. 그 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일종의 복수인 거잖아요. 이것도 실행은 하지 못하지만. 근데 그런 한 축이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한 축이 있는가 하면 낮 시간에 이 임해수, 그러니까 밤에는 그런 거고 낮에는 뜬금없이 이제 고양이를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근데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는 건지 잘 모르면서 하지만 왠지 저 고양이를 잘 돌보는 일이 나를 잘 돌보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뭔가 내심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들죠. 그 동네에는 이미 그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고양이 엄마가 있어요. 고양이 엄마가 있는데 그 고양이 엄마도 당연히 이 순무의 상태를 눈여겨봤는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잡기도 어렵고 자기는 다른 돌봐야 될 고양이도 많기 때문에 그 고양이에게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좀 잡아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애입니다. 그랬더니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 세이라는 아이와 이 주인공이 어떻게든지 간에 순무라는 고양이를 잡아서 안전하게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싶다라는 아주 강한 집념을 드러내고 그걸 이제 낮 시간에 그 세이랑 막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세이의 비밀도 알게 되고 세이의 가정사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뭔가 어른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 선택 같은 것들에 또 직면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주인공이 세상과 나름의 방식으로 다시 만나고 화해하는 혹은 화해를 모색해보는 이야기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 소설이 정말 밤과 낮으로 나눠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밤에는 억울함과 과거, 내가 했었던 일들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어떤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마음들을 막 계속 쓴다면 이제 저 같으면 원한과 복수를 막, 네,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낮 시간에는 여기서는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뭔가가 회복되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이와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그게 서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있잖아요. 네. 모르기 때문에 넌 누군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모른 척 해주고 그리고 밤에 자기가 받은 상처를 낮에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고양이를 구조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세이에게 해주는 말들이라거나 세이가 처하게 되는 위기의 상황들도 있는데 그럴 때 이 임혜수가 하는 역할들을 보면 사실 이 소설은 사람이 그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운에 빠졌을 때 어떻게 밖으로 나와야 되느냐 그 질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은 막 사과를 하라고 하고 세상에 원하는 사과나 어떤 회개의 방식이 있지만 거기에 자기가 동의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안에서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오히려 세이와의 관계를 보면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다. 맞아요. 네, 이게 어차피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에 모든 게 다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식도 내가 해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일들을 이제 일들로 인해서 얻게 된 어떤 감정들이라든지 생각을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뭔가 그런 방식으로도 돌파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박평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설의 내용을 복기를 해보니까 사실 셋은 같거든요.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와 고립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임혜수라고 하는 주인공도 상처를 입은 상태로 고립되어 있고 순무라고 하는 고양이도 진짜 물리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알고 보니까 그 세이라는 아이도 이제 상처를 입고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처를 입고 고립된 셋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그걸 극복해가는 방식 그리고 그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임혜수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이야기를 이 김혜진 작가가 경청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약간 신기한 경험인데 박평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소설이 되게 좋은 소설 같네요. 아, 읽을 때는 별로 심심하게 읽으셨구나. 그 YG가 저한테 경청 오늘 방송할 건데 박평이 막 그렇게 좋다고 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은 건 모르겠다. 사실 잘 몰랐다. 그래서 자기는 오늘 경청 모드로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거기에 이제 JYP도 맞장구 치면서 나도 네. 경청 모드로 있을래. 네, 왜 좋은 건지 박평한테 좀 들어볼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YG는 듣다 보니까 진짜로 약간 오 좋은 소설이구나 새삼 느끼고 있는 거군요. 네,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이 그 예를 들면 딸에 대하여는 어떤 파토스라는 게 확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정의 구간에서 사람들이 확 뭔가 막 눈물샘을 자극한다거나 아니면 답답함을 막 느끼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청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그러니까 카타르시스 같은 게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극적인 사건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계속 잔잔하게 이어지는 얘기인데 근데 보면 계속 뭔가 말하려고 하잖아요. 주인공이 억울하니까. 근데 그러다 나중에는 듣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행위의 변화 사이에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읽는 재미가 되게 큰 소설이고 저는 그게 평범한 이야기를 납득할 수 있게끔 쓰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진술들이나 문장들이 인생에 대한 명언 같은 구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 내공이 있거나 앞뒤의 맥락이라든지 그게 없으면 그 진부하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그게 진부하지 않게 읽혔고 그거는 이제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혜진 작가의 어떤 성숙함 같은 것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 김혜진 작가의 전작이었던 딸에 대하여나 아니면 9번의 1 예, 뭐 9번의 1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이제 그냥 제 식으로 그냥 표현하자면은 좀 약간 쉬운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한테 감정이입하기도 쉽고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 구도라던가 아니면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 되게 쉬운 그런 소설이었는데 경청은 그런 소설 전작들과 비교를 하면은 약간 독자의 개입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독자가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감정이입해가지고 공감해보고 또 주인공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독자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주인공과 순모와 그리고 세이라고 하는 아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채워 넣어야 돼요 독자들이. 이제 그런 걸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읽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심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그게 작중 의도와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물에 이입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 주인공이 호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편을 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설을 읽을 때 누구 편을 들고 싶잖아요. 나는 주인공한테 편 들었는데. 아 그래요? 근데 편을 들었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약간 거리를 두게 되고 사실 거리를 두게끔 소설이 쓰여지고 있죠. 대부분의 우리가 재미있는 소설을 읽을 땐 더 안으로 몰입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반대 방향이거든요. 계속 밖으로 나와서 판단을 하지 않게끔 하는 건데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뭐랄까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 그 판단과는 다른 습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들이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인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청에 대한 박평의 해설을 경청하고 계십니다. 네. 네. 600회 동안 책걸상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김혜진 작가님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아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작가로서는 사실은 독자의 반응이나
혹은 판매 부스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예를 들어 딸에 대하여와 단순 비교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기 반응만 놓고 보면 경청이 그 문학적 성취에 비해서 독자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이자 제가 이 소설에 가지는 이제 약간의 불만은 조금 더 뭔가 일이 벌어졌어야 하지 않느냐 뒤쪽에 갔을 때 사실은 앞부분에 굉장히 이 재미있게 뭐 형식도 좀 특이하고 여러 가지로 이 무슨 상황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뒤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었던 것인지를 조금 더 알려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건 과거지만 미래에 어떤 뭔가 조금 사건이 발생할 거야라는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좀 밋밋하게 그냥 흘러가서 약간의 어떤 스펙타클 이런 거를 기대하던 사람들은 약간 좀 허무한데 혹은 스토리 자체가 좀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그게 만약에 딸에 대하여보다 이게 좀 대중적인 인기를 못 누린다면 그게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미 너무 큰 사건이 벌어진 다음이에요. 이 소설은. 그래서 사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좋죠. 예를 들어서 소송을 건다거나 그래서 법적 공방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뭔가 네. 또 큰 일이 또 네. 추가로 벌어진다거나 파장이 더 확대되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 선택을 해요. 이 주인공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지만 결국에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선택도 저는 그냥 이 개인, 이 한 사람이 내리는 선택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을 겪은 현실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네. 그럴 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럼 그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너무 뜨겁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너무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고 제가 막 이런 일들에 휘말려서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 이제 이런 일들을 좀 유사한 일들을 겪었다거나 직장에서 뭐 100%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연루가 돼서 누군가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어쩔 수도 없는 스스로를 변호하기에는 사건이 있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독서는 또 되게 절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근데 반응 괜찮은데 왜? 아니 근데 딸에 대하여도 처음부터 막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나간 거지. 근데 저는 이제 그 소설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3개월 네. 아직 안 됐는데 오래 걸려요. 읽고 이제 그 읽은 것들이 퍼지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리고 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들려오지 않는 건 사실인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소설은 딸에 대하여와 같은 감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읽는 분들에게도. 네. 근데 딸에 대하여도 확실히 같은 사람이 쓴 책이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맞아요. 스타일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일부러 그 채도를 약간 낮춘 것 같은 서술이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저 평론가 앞에서 할 만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요. 어딘지 모르게 조금은 불명확하게 자꾸 그거를 이제 독자가 상상해서 채우게 하는 스타일의 글을 쓰는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딸에 대하여와 경청은 확실히 같은 사람이 쓴 거다.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가로서 어느 정도 모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설은 안 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안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금 그 이번 주에 책걸상을 599회 600회를 하면서 박평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좀 그 경청의 여러 가지 내용도 좀 새롭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좀 제가 읽을 때 그냥 공백으로 그냥 방치해뒀던 부분들을 뭔가 채워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 이 책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책이고 심지어는 재미있는 대목들이 많은 책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읽는 책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일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이라던가 이런 데서 경청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그 가해자, 주인공 가해자에게 마음이 가는지 피해자에게 마음이 가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작가가 독자들한테 던져놓은 그 공백의 부분을 저마다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다 보면은 이 경청이라고 하는 책이 텍스트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밖으로 좀 확장되는 그런 독서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대답을 주거나 아니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그 경우들이 질비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그래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잘못의 경도가 되게 다 다른데 사회에서 어떤 요구하는 그 잘못을 반성하는 어떤 정도가 또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럴 때 각자 우리는 어떻게 반성을 할 수 있는지 성찰하거나 혹은 뭔가를 감당해야 된다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저는 되게 중요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철회하게 만드는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작품 좋은 작품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경청이 갖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함 그리고 어떤 사건 없음 이런 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했었던 많은 판단들을 철회하게 하는 그런 그 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뜬금없는 조합인데 그 우리가 같이 읽었던 책 중에서 피에르 르메트르의 사흘 그리고 한 인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은 뭐 뜬금없지 않아요. 맞아요. 그 제목만 딱 들어도 왜 그 책을 떠올렸는지 알 것 같아요. 사흘 그리고 한 인생.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 잘못의 동기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사건이 일어난 즉시 그리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약간 그 잘못에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일들을 주인공이 겪잖아요. 그래서 경청이랑은 약간 이제 다른 상황인데 저는 경청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제 그 소설이 맞아요. 좀 떠오르더라고요. 주인공이 하는 생각들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흘 그리고 한 인생은 피에르 르메트르를 우리 책걸상에서 했죠. 그 오르바르 전에 한 게 사흘 그리고 한 인생인가요? 오르바르 다음에 한 건가요? 다음에 했던 것 같은데. JYP가 그걸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네, 오르바르 다음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피에르 르메트르의 사흘 그리고 한 인생이라는 소설은 그 추리 소설이나 스릴러의 형태로 그러니까 죄 그리고 구원 그리고 그 뭔가 본인의 잘못으로부터의 벗어남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다룬 소설이니까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청 표지에 고양이가 있는데 이제 푸른색으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제 제가 고양이를 잘 모릅니다만 이제 러시안 블루 품종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파란 고양이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럴 걸? 그런가요? 하여튼 이름에 그 블루가 들어있는 고양이가 있잖아요. 저 고양이 잘 몰라서. 러시안 블루가 하얀색이었던 것 같은데 고양이 아니에요. 블루가 설마 그렇겠네요. 봐봐. 네. 다른 페르시안이랑 헷갈렸다. 설마 하얀 고양이한테 블루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책 내고 나서 읽기 모임을 한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표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소설에 고양이가 2마리 나오거든요.
순무만 있는 게 아니라 까미라고 까미가 한 명 나와요, 더 까미. 있는데 왜 표지에 까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주인공은 순무는 순무인데 하얀색이거든. 여기 네.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네. 이거랑 지금 또 너무 똑같다. 네. 그 지금 이거- 화면으로 지금 고양이 사진 그죠, 보여주고 그죠. 있거든요. 검색해봐. 러시안 블루 검색하면 네. 이 책에 저 표지에 나오는 그거라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왜 까미의 출연을 그 저 음. 순무는 흰색이라고 잠깐 나와요 묘사가. 근데 흰색 고양이를 그리려면 이 지금 표지 디자인을 완전 바꿔야 되잖아요. 네. 배경을 네. 다 바꾸고 네. 그리고 흰색 고양이는 그리기도 힘들고. 네. 근데 아무튼 까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차라리 우리 저 애묘인 뭐라고 부르죠? 하여튼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세게 해봐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읽으면 100만 배 재밌다. 알겠습니다. 별로 가닿지 않았어. 개무시 개무시. 감사합니다. 예. 개무시. 근데 경청했어요. 실제로 고양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거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재밌게 읽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로? 그 길고양이 케어하는 것을 놓고서 온갖 동네에서 온갖 갈등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경청의 여러 에피소드로 등장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답변했습니다. 별로 진심으로 답변한 것 같지는 않던데. 근데 경청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책걸상을 600회 진행했잖아요. 근데 600회 특집으로 딱히 그 박평과 경청을 준비한 건 아닌데 월요일과 수요일 방송을 통해서 책걸상에 600회 존재했던 이유를 우리가 경청 리뷰를 통해서 또 청취자들에게 보여준 게 아닐까.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저는 이제 600회에 일부러 경청을 배치한 겁니다. 600번이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요? 이런 멘트 하려고. 정말이야? 그럼요. 아니 그리고 그 책을 이렇게 혼자서만 읽고서 그 생각을 정리하고 뭐 글을 쓰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은 책을 같이 읽고 서로의 감상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의 감상을 경청하는 일이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고 책 읽기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지난 600회 동안 책걸상 만들면서 계속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특히 이번 주에 경청을 박평이랑 같이 읽으면서 더욱더 그 의미가 도드라졌던 것 같아서 정말 600회 특집에 걸맞는 방송이 아니었나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잡벅이라고 하죠. 그리고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리고 이제 경청이라는 표현 자체가 본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죠. 아예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예 안 나오던가요? 네. 이제 제목만 떨렁 이렇게 경청 적혀 있고 아마, 한글로 아마 아주 뒷부분에 조금 나왔던 것 같기도 듣기에 한데.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네. 이제 그리고 보통 마지막 그 문장이 그거잖아요. 아이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이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는 그래서 거기서 저는 경청이라고 하는 제목을 따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가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이제 들어줄 것이다. 경청.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경청하는 위치였었는데 원래 그 상담사였기 때문에 경청하는 위치에서 탈락한 거잖아요. 탈락했다가 다시 이야기를 듣는 위치로 복귀한다. 결말. 이 임혜수란 사람이 원래도 듣는 직업이었지만 그 직업을 잃은 다음에 다시 듣게 됐을 때 그 듣기의 태도는 아마 좀 달라졌을 거고 그 달라진 걸 이제 추측할 수 있죠.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 경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두 가지 한자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귀 기울여 듣는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듣는다라고 할 때 경청은 그 경사할 때 경자 있죠. 기울여.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기울여서 열심히 듣는다라는 뜻이고 공경할 경자를 쓰는 경청도 있거든요. 이제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다. 여기선 당연히 전자죠. 여기선 전자죠. 근데 아무튼 저 한국어를 사랑하시는 분들께 이 경청의 경자가 고개를 기울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 귀 기울여 듣다라는 게
기울여 듣다라는 맞아요. 말이 원래 네. 단어의 뜻이라는. 그 책걸상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공손한 마음으로 책걸상을 듣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귀 기울여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대충 귀를 그냥 들으셔도 열어만 여러만 넣으셔도 귀를 닫지만- 닫아도 막 틀어만 놓으셔도 사실 되긴 하는데 자 그런 네. 마음으로 쭉 600번이나 해왔네요. 오늘. 댓글 좀 소개하면서 네. 마무리 해볼까요? 이번 주에는 박평과 함께 박평이 직접 만든 책 김혜진 작가의 경청을 시즌 5 2023년 책걸상의 첫 한국 소설로 소개를 해봤고요. 댓글 읽으시죠. 수지 땡땡땡땡님, 박평님의 민음사 인스타 라방, 난다 인스타 라방, 책걸상 독지가들과의 줌 토크, 이렇게 3일 연속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중 책걸상 독지가들과의 줌 토크가 제일 좋았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박평님 멋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그 토크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3일 연장으로 했어요? 네네. 와. 그래서 내가 날 너무 질려하겠다라는 생각이 잠깐만, 그 들었죠. 민음사 인스타 라방이고 난다 인스타 라방이면은 책은 달랐겠네요? 책은 달랐죠. 네. 그리고 책걸상 독지가들과의 줌 토크는 두 권 다 두 권 얘기하고. 다 했었고. 네. 근데 한꺼번에 책을 두 권 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저도 그때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들어가 볼까 막 하다가 괜히 내가 들어가면 분위기만 흐리겠다 싶어가지고 뭐 평소에도 박평 얘기 많이 듣는데 뭐 여기서까지 들어야 돼 뭐 이런 마음이 그런 거 들었던 아닙니다. 건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 들어가면 괜히 분위기만 흐를 것 같아서 안 들어갔는데 후기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후기는 봤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YG 미담도 방출하고 막 그랬었는데 JYP 미담은 누가 YG 얘기 물어봐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JYP 물어보면 제가 오늘 이 크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혹시 저 크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시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크선. 제가 저 두 사람한테 얼마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직전에 뭘 하나 조그만 걸 주면서 크선이야 이러고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두 사람 다 생전 처음 듣는 표현이래. 처음 생선이라는 말은 쓰지만 크선이 뭐냐고 그래서 크선이라는 단어 쓰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래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JYP가 크선 하니까 바로 박평이 별다줄이라고 힙저씨가 별다줄. 네. 자 그런데 저는 그 줌토크 후기들을 보면서 박평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YG랑 JYP는 경청만 하고 빠져줘야 되나. 그냥 혼자 무대를 만들어주니까 저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뭐 그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 이런 거 한번 기획해 볼까요? 네. 그 김창옥 그런 분 있잖아요. 네. 그 제가 이제 뭐 일 때문에 이분 정도 유명하면 토크 콘서트 입장료 얼마 받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좌석 따라 다른데 시간당 한 4, 5만 원 정도 한 100분 하는데 뭐 한 9만 원 뭐 이렇게 와. 좋은 자리는 그렇더라고요. 야. 그래서 박평도 이제 저 박평 토크 콘서트 뭐 창원편 뭐 광주편 이런 거 해가지고 몇 석 정도 알아볼까요? 일단 줌 토크로 좀 더 훈련을 하고 이 방 안에서 또 훈련을 조금 더 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자, 네. 그래도 해보긴 하겠대. 네. 그러무녀님께서도 이 박평 애찬 댓글 남기셨는데요. 이제 그것을 보았을을 읽었습니다. 박평이 독자들의 구체적인 피드백이 없다고 하셔서 댓글 남깁니다. 정말 길게 네. 쓰셨네요. 개인적으로 명확하고 딱 부러지게 끝나는 책을 너무 긴데 좋아하지 그냥 않는 박평한테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주고 끝내면 안 될까? 네. 조금만 읽어주죠. 이 에세이집에 대한 호기심이 컸습니다. 박평의 추천을 일단 믿고 보는 팬이지만 박평의 책은 처음 접했는데 52편의 에세이 모음집이라서 읽은 책은 다시 읽고 안 읽은 책은 찾아가면서 천천히 오래 읽을 계획으로 시작했는데 오메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다 읽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였다면서 다시 잡았는데 또 훌딱 읽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부분들에서 눈물까지, 그것도 커피숍에서. 이 책은 확실하지 않고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곳으로 가득한 인간의 삶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만드는 선택들로 인해서 정의되는 끝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문학을 통해서 저자가 아주 고상하면서도 친밀하게 써가는 또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거의 뭐 이분이 평론가일세. 저 진짜 이거 출력해놓고
붙여놓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이슈들, 외로움, 관계, 선택, 기억을 돌보는 것, 희망, 기후, 정의, 명예 등등 정답이 없는 문제들을 문학의 인물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끝에 이르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읽는 독자는 이 끝에 시작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이런 힘든 주제를 이렇게 친절하게 쓰는 우리 박평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올해 읽은 비소설 베스트 3 안에 모셨습니다. 등대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책대에다 무지 좋았다고 써놓았는데 정작 기억나는 건 없네요. 정상입니다. 네, 네. 정상입니다. 이분도 야. JYP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문현님, 정말. 이런 글 너무 잘 쓰시네요. 나도 진짜. 좀 이런 극찬 받고 싶다 진짜. 너무 좋은 책을 쓰세요. 영광입니다. 좋은 책. 극찬 받고 싶으면, 칭찬 받고 싶으면 착한 일을 해야죠. 네네네. 착한 일을 해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죠.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도 한번 줄여보죠. 싼 선으로. 그건 왠지 싼 선물 같지 않습니까? 싼 선으로 줄여서. 비싼 선물 받고 싶습니다. 네. 2023년 1월 16일에 업로드되는 방송이군요. 600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혜진의 경청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